이게 말이 돼요?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고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여자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결혼한 지 겨우 몇 개월 만이었어요. 신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박만덕 할아버지는 허탈한 웃음과 함께 말합니다. 돈만 가져가고 사라진 건가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대요. 혼자 외로우셨으니까. 하지만 이건 미리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이런 국제결혼 사기가 최근 노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런 비극적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재산 이전 요구를 조심하세요. 둘째, 결혼 전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셋째, 주변 지인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려는 상대방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세요. 69세 박만덕 할아버지는 평생을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동차를 좋아해 26년간 모은 드림카 컬렉션은 그의 작은 자랑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던 박만덕 할아버지에게 자동차 수집은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그의 작은 정비소 한쪽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70년대 현대 포니부터 80년대 대우 르망, 90년대 초기 기아 프라이드까지 특히 그 중에서도 첫 차였던 포니는 박만덕 할아버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다 보니 말동무가 그리웠죠. 이 차들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동네에서 함께 자동차 취미를 즐기던 김광덕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광덕 할아버지는 최근 갑자기 국제 결혼을 했다며 자랑스럽게 외국인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같은 중개업체를 통해 만남을 가질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 못 얻을 거야? TV에서 봤는데 젊은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 노인들과 결혼하길 원한대. 우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들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김광덕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박만덕 할아버지도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노년의 삶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 친구가 소개해준 국제결혼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죠.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소니아는 예상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30살 차이가 나는 박 할아버지에게 소니아는 처음부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자동차 컬렉션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누군가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첫 만남에서 소니아는 박 할아버지의 오래된 포니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차를 직접 관리하시다니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취미를 인정받는 기분에 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주고 말았습니다. 미팅부터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주. 김광덕 할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도 있었고 더 이상 외롭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기에 상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 할아버지만이 그를 축하해 주었고 결혼을 서두르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얼마나 큰 병인지 아는 사람만 알지.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해. 행복은 기다려주지 않아. 김 할아버지의 이 말은 박 할아버지의 마지막 망설임을 날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박 할아버지의 국제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젊은 아내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고 함께 자동차를 관리하는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결혼 초기 소니아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즈음 소니아는 고국에 있는 가족의 긴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처음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평생 모아둔 적금 중 일부를 건네주었습니다. 1,500만 원. 그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을 돕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도왔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당신 가족이 곧 내 가족인 거리요. 박 할아버지의 이 말에 소니아는 눈물을 보이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2달째 소니아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오랜 친구인 김광덕 할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고 점차 외출도 제한하려 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을 만나?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면 돼. 소니아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새로운 부부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했고 유일한 친구였던 김광덕 할아버지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니아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사업에 실패해서 급히 돈이 필요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대요. 이번에는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남은 적금을 해약하고 심지어 가장 아끼던 90년대 기아 프라이드까지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소니아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달째 소니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박 할아버지의 통장 관리권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소니아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내가 당신 돈을 관리해주면 노후에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결국 박 할아버지는 통장 관리권을 넘겼고 곧 그의 소중한 드림카 컬렉션을 하나둘 처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차들이 하루아침에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소니아가 더 좋은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가 평생 아끼던 첫 차, 현대폰이마저 팔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차는 내 인생의 첫 차였어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니아는 녹슬어서 위험하다 새 차를 사주겠다며 결국 팔아버렸어요. 포니가 팔린 날, 박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재산 대부분은 소니아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4달째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주택 명의가 어느새 소니아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황한 그가 소니아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노후를 위한 절세 전략이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의심하기보다 믿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늙고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죠. 5달째 박만덕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며 쌓인 직업병에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그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소니아에게 넘긴 상태에서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소니아는 돈이 없다고만 했고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소니아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짜증을 내고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몸이 아픈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붙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귀찮아한 것 같았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눈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소니아는 그날도 집에 없었고, 홀로 고통을 견디다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진단과 함께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보험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연락할 가족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소니아만 찾았죠.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소니아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이별 통보였습니다. 결국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한 박 할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잠긴 현관문이었습니다. 열쇠가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그는 현관 앞에서 소니아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소니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죠. 소니아와 함께 나타난 것은 젊은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에요. 당신이 도장 찍은 서류 기억나죠?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예요. 우리는 곧 결혼할 거예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육체적 고통에 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소니아와 그 남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운 밤, 그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정비소로 간신히 몸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어요. 모든 걸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으니. 다음 날 아침 정비소를 지나던 이웃이 박 할아버지를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지막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걸. 내 남은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박만덕 할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쓸쓸하게 찾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를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무연고자로 처리되었고 소니아는 그의 죽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 후 소니아는 예정대로 그 외국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할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저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가슴 아팠죠. 이웃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완벽했고 소니아와 그 남자는 이제 합법적인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광덕 할아버지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30년 지기 진짜 친구였던 그는 친구의 국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소니아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소개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지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자신이 소개한 국제 결혼이 친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친구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소니아와 그녀의 새 남편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만덕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괘씸했던 것은 박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정비소마저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작은 카페를 차린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평생 일한 곳인데 그 추억마저 지워버리다니. 분노와 복수심이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소니아와 그녀의 남편은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지. 김광덕 할아버지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 이웃들에게 소니아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니아는 동네에서 친절하고 사교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소니아를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아가 다른 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하는 모습, 또 다른 독거노인에게 접근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 달간의 미행 끝에 김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니아와 그녀의 남편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적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노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재산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안덕이가 첫 번째 피해자도 아니었고 마지막 피해자도 아니었던 거야. 이건 그냥 그거 볼 수 없는 일이었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김 할아버지는 지역 언론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언론사는 노인의 헛소리라며 그를 돌려보냈지만 그가 모은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기자들은 소니아 일당의 사기 행각을 심층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독거노인 놀이는 국제결혼 사기단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소니아와 그녀의 남편의 얼굴 사진과 함께 그들의 사기 행각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소니아의 집 앞에는 분노한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기꾼을 추방하라,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자 소니아는 더 이상 동네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도 적어도 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였죠. 김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제결혼 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수사에 소니아와 연결된 더 큰 사기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추가 피해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적 처벌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만덕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포니 자동차를 찾아 나섰습니다. 안덕이가 그 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적어도 그 차만이라도 되찾고 싶어서요. 한 달간의 수소문 끝에 김 할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그 포니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차는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 포니를 구매했습니다. 비록 높은 가격이었지만 친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안덕이의 인생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포니를 가지고 박만덕 할아버지가 묻힌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니를 묘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만덕아, 내가 내 차를 찾아왔다. 이제 마음 편히 잠들어라. 한편 소니아와 그녀의 남편은 언론의 폭로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웃들의 신고로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소니아 일당은 전국적으로 10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국제 결혼을 빙자한 사기, 사문서 위조, 강제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김광덕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친절을 베풀거나 재산에 관심을 보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재산을 묻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거노인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만덕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흐뭇해할 거예요. 그의 죽음이 다른 많은 노인들의 삶을 구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외로운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일깨우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박만덕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친구 김광덕의 용기와 의리 덕분에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재산, 이전 요구, 신원 불확실, 주변 관계 단절. 이 세 가지 위험, 신호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박만덕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박만덕 할아버지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 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전고, 아름다운 외모에 흔들려 진심 없는 결혼을 택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자식 없이 모든 걸 이어준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으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사랑은 결국 그의 노후와 삶 전체를 집어삼켰으며 노후를 지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건이 많은 결혼은 계약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재산을 쉽게 공유하면 인생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식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노후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드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